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탈모가 생기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기시죠. 그래서 나는 열감이 많이 심해요. 나는 어디가 아파요 라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이런 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랑은 다르죠. 남성형 탈모는 전형적인 M자 머리 이쪽에 그죠? 이쪽이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하죠. 그러면서 이쪽에 머리가 쫙 빠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요. 여성형 탈모는 이 정수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싹 빠지면서 비어요. 가르마가 굉장히 더 진해졌다고 느끼시고요. 원래는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가르마가 왜 이렇게 진해졌지? 왜 이렇게 가르마가 커졌지? 넓어졌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자꾸 많이 빠진다 라고 하시기도 하죠. 이 시기 때 더더욱 파마를 많이 하시고요. 머리를 좀 뽀글뽀글하게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죠. 저희 어릴 때는 엄마들은 왜 저렇게 파마를 하나 라고 했는데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파마를 하고 짧은 머리를 고수를 할까 했는데 그나마 짧은 머리를 해야 이게 그래도 볼륨감이 유지가 되고 보기에 축 처져 보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40대 후반에서 50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무슨 이런 약을 먹으면서 탈모가 진행이 됐어요 하시기도 하는데요. 약이 원인이다 라고 한다면 약을 끊으면 탈모가 좋아져야 되죠. 그죠? 새로운 머리카락이 막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약을 끊어도 계속해서 탈모가 진행이 된다 하는 거는 약의 원인은 아닌 거죠. 그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전신에 혈류가 다 조금 안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어디가 더 불편해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혈액순환 자체가 혈액이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뭔가 이제 풍부하게 가지를 않는 건 거죠. 저린 부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아프던 부분이 더 아프다든지 혹은 뭔가 손이 더 빨리 차지고 손발이 너무 차갑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관련 증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갱년기 지나면서 심해지고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혈류입니다. 혈류라는 게 온몸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모든 그런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혈류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혈류가 얼마나 더 잘 가주느냐가 그 조직을 얼마나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가, 얼마나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거랑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머리는 유지가 되지 못하고 빠집니다. 혹은 굉장히 가늘어져요. 원래 이쪽에 혈류가 적은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이쪽에 그냥 없는 거죠. 피부도 두껍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굉장히 얇아지고 약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게 진행이 되면서 탈모가 같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호르몬제를 드시고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리비알 이런 약은 탈모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리비알은 좀 특징적인 게 여성 호르몬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 전구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구 물질이라 하는 거는 호르몬으로 분화되기 전의 단계의 거 그게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성 호르몬으로도 일부 분화가 되지만 남성 호르몬으로도 얼마는 가고요. 그리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라고 하는 몸에 좀 수분을 축적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리비알을 드시면 이 세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쪽으로 가는 쪽이 더 발달을 해 있어서 여성 호르몬으로 가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남성 호르몬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남성형 탈모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이 약 먹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연관성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붓습니다. 몸에 이제 수분 축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돼서 약간 탱탱해 보이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저는 손이랑 발목 이런 데가 많이 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리비알 대신에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 특히 이제 수분을 좀 빼주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는 안젤릭 같은 거 드시면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리비알을 드셨을 때 살찐다고 얘기도 많이 하세요. 살이 찌는 것보다도 초반에 축적되는 거는 살보다는 수분 축적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종이죠. 붓게 되는 거. 이게 많은 분들은 초반에 이렇게 드시면은 부종이 생겼다가도 약을 끊고
싫고 다른 종류로 바꾸면 그만큼은 또 금방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리비아를 먹고 입맛이 너무 좋아져서 엄청 많이 먹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이 맞습니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입맛이 너무 좋은데 그게 조절이 안 된다 하시면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약을 드실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붓기가 뭐 심하지 않고 활력이 더 되는 것 같고 머리카락도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시면 굳이 이거를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전구 물질을 준다는 거는 이제 최종 물질을 약으로 주는 것보다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재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가 돼서 어떤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질지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 거예요. 이 약을 드셨을 때 이제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탈모가 생기는 것 같다. 리비알은 그런 사례를 제가 종종 봤었고요. 약을 끊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로 바꾸고 나서 다시 머리카락이 많이 나요.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약이 문제가 돼서 탈모가 생겼다. 그러면 이 약을 중단하고 이 약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요. 2, 3일만 지나도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때부터는 머리를 감아도 빠지는 양이 훨씬 줄었어요. 혹은 새로 많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갱년기가 되면서 혈류가 줄고 이쪽으로 뭐 많이 영향이 안 가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는 약이랑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변화인 거죠.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인데요. 갱년기를 맞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해진 것 뿐이죠. 저는 뭐 머리에 좋다고 막 콩 갈아먹고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확실하게 효과 있는 방법은 피부과에서 약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그런 원료가 되는 것들, 그냥 약으로 나오는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검은 콩 갈아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거는 정말 효과가 있어서 논문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드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혈류 관련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혈관이 잘 팽창할 수 있게, 그래서 혈류가 많이 가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관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미록시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두피 관리를 좀 받으신다든지 그러면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서 모발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전형적으로 여성형 탈모, 디퓨즈하게 빠지는 거,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 적어지고 가늘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호르몬 관련해서도 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형 탈모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원형 탈모도 뭐 원인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랑은 치료 방법이 달라요. 주사 맞고 하면은 또 머리가 잘 나거나 약을 잘 드시고 하면 좀 치료가 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마냥 잊지 마시고요. 왜냐면 원형 탈모도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군데 원형 탈모가 생기면서 훨씬 더 넓은 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나서 많이 후회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머리 하러 가서 많이 발견을 하시죠. 디자이너가 저 원형 탈모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발견이 됐을 때 빨리 병원 가셔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면 심하지 않을 때 좀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갱년기가 되면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저하라든지 갱년기 증상들 같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이 힘들고 이런 과정 거치시면서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지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럴 때는 약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있는 호르몬제가 적합한 거인지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열이 많이 난다 이랬을 때는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조절해 나가시는 것도 그런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산부인과도 가보시고요. 피부과도 가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치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